경제활동이 중단된 퇴직자분들께 영상과 책, 그리고 상담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이 채널의 모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은 도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메일 질문 아니고 제가 조금 이제 이런 얘기 조금 드리고 싶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전기실에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윙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 여러분까지 들리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약간 메아리가 쳐서 좀 공간이 약간 그런 게 느껴지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할 얘기는요. 시설 관리가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제가 지금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시설 관리는 잡부다. 그리고 뭐 시설 관리는 배울 게 없다. 그리고 뭐 기술 같은 거는 꿈도 꾸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시설 관리 자체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제 시설 관리가 어떤 곳인지, 이게 만약에 그 왜 전기 안전 막 이런 게 들어가니까 전기 기사가 들어가야 되고, 기사가 들어가니까 어떤 기술이 있을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이거 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 관리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이런 거 좀 내려놓으시라고 제가 하는 얘기인데,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요, 휴대폰을 갖고 있을 거예요. 휴대폰. 어떤 분들은 아이폰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갤럭시 폰을 갖고 계신 것도 있으실 겁니다. 갤럭시가 아니죠. 안드로이드죠. 워낙 갤럭시가 유명하다 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사과폰이든 구글폰이든, 네,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걸 갖고 계세요. 자, 휴대폰의 사용자가 누군가요? 그러면 이 휴대폰의 사용자 여러분이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휴대폰 하나를 갖고 있어요. 이 휴대폰의 사용자는 A예요, 보통은. 근데 이런 경우도 생기죠.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자녀가 아직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돈을 낼 수 있는 뭐도 없는 경우, 보통 누가 해주냐면 부모님이 폰을 사주죠. 부모님이 자녀인 A한테 폰을 사줘요. 이 폰을 사주면 이 폰의 소유자는 보통 부모님이시고, 그죠? 그리고 사용자가 아드님 또는 따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자라고 하죠. 사용자임과 동시에 이 폰의 관리자는 누굽니까? 관리자. 예를 들어서 이 폰이 예를 들어서 우리 폰 쓰다 보면 왜 폰에 땀 많이 묻잖아요. 여자분들은 이거 화장품 많이 묻고, 이거 누가 닦아줘요? 닦아주는 사람. 관리자가 닦아주죠. 이거 충전이 다 됐어요. 충전 누가 해주나요? 관리자가 해주죠. 예, 관리하는 사람이 해줘야죠. 그리고 이거 떨어뜨리지 않게 주머니에 잘 꽁꽁 챙기고 다니는 건 누가 해요? 관리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자와 관리자가 같은 거죠. 여기서는. 그죠? 근데 요 핸드폰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무전기 시대로 간다고 쳐봅시다. 무전기 시대로 가지 말고 무전기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여러분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통신병과여서 320이었는데 아마 310이 가설병이고 320이 이제 무전병이거든요. 네, 310, 320인데 여기가 유선 가설병이고. 근데 저는 통신병으로 병과를 받았는데 등발 때문에 유선으로 쓰였어요. 네, 어쨌든 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군대 가면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P77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등에다가 메고 다니는 무전기를 메고 다녀요. 그죠? 이거 여기 이렇게 손잡이 있고 등에다가 메고 다니면 가볍지 않습니다. 이거 꽤나 무거워요. 왜냐면 포탄 터져도 이거 통신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요. 자, 이 무전기를 계속적으로 갖고 다니죠. 근데 무전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이 보통은 뭐 대대장 통신병, 1번 차량 통신병 또는 4단장 통신병, 이게 각 통신병이 있어요. 이 통신병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대대장 통신병이면 대대장을 따라다녀요. 4단장 통신병이면 4단장을 따라다니고요. 4단장의 전화기가 돼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대장이 여기서 칙 해가지고 뭐 누구누구 나와라고 뭐 그러면 여기서 딱 봤죠, 대대장이. 그래서 누구누구는 뭐 어쩌고 있다 뭐 그러면서 칙 오버 딱 그러면 반대쪽에서 칙 하면서 또 들어오죠. 자, 이런 무전기를 옆에서 들어주면서 계속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대대장은 또는 4단장은.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이거 무전기 사용자가 이렇게 되면 누굴까요? 호출자 누굴까요? 대대장이죠, 또는 4단장이죠. 사용자는 이 사람이에요. 근데 옆에 들고 다니는 사람은 누구예요? 관리자죠. 관리자. 자, 이 무전기 떨어뜨려서 고장나지 않게 계속 잘 관리하는 거 누가 할 일이에요? 관리자가 할 일. 대대장이 하나요? 안 합니다. 관리자가 합니다. 이거 먼지 쌓여가지고 굉장히 뭐 감도가 안 좋아져서 이러지 않도록 누가 이거 우리 부대에서 보통 수입한다 그러죠? 닦는 거를. 이거 누가 수입하나요? 관리자가 수입해요. 먼지가 많은 지역에 이 플러그나 이런 거 먼지 들어가지 않도록 실링하는 거 누가 해요? 관리자가 해요. 그렇죠? 주파수 관리 계속하는 거 누가 해요? 관리자가 해요. 대대장이 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하지 않아요. 자, 이럴 때 관리자가 이거를 관리하는 입장에 있어서 대단한 기술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없어도 되나요? 이거 닦고 뭐 하고 하는데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어요. 걸레질 잘하고 저 휴지로 닦는 거 잘하면 되는 거지 뭘 이게 대단한 기술이 필요해요? 필요 없죠. 플러그에 실링 먼지 안 들어가는 거 그거 대단한 기술 필요한가요? 안 필요해요. 주파수 맞추는 거 그거 한 번 가서 교육받으면 다 합니다. 초등학생도 다 알아요. 대단한 기술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 대단한 기술은 누가 갖고 있나요? 이거 박살났을 때 이거 다 뜯어가지고 고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술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관리자일까요? 아니면 따로 이거를 고치고 AS를 하는 기술자일까요? 관리자랑 기술자는 처음부터 그 길이 달라요. 그거를 아셔야 여러분들이 시설 관리함에 있어서 뭐 잡분이 어쩌니 이런 소리가 안 나와요. 원래 시설 관리는 관리하는 곳이에요. 기술을 배우거나 어떤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설 관리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바꿔봅시다. 여러분도 이제 집을 갖고 있어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호수 몇백 몇 호, 이 호수를 내가 소유하고 있어요. 이 호수 소유하면 사용자는 누굴까요? 이 호수 사용자. 근데 이거 관리자는 누굴까요? 전유부분 관리자? 전유부분 관리자 이 사람 사용자. 보통 본인이 관리하죠. 집안의 청소 자기가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해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개별적으로 단독주택이었으면 진짜 이대로 끝났을 문제가, 그죠? 단독주택이면 끝났을 문제가 이렇게 공동주택으로. 잠시 지금 뭐 이상한 소리가 나서 전기실에서 안 되겠네요. 자리를 다시 옮겼습니다. 커뮤니티 시설 쪽으로. 금방 들리셨는지 모르겠어요. 킥 하고 이거 하는 소리가. 하여간 전기실에서 이 전자파도 나오고 좀 아닌 것 같아서 위치를 바꿨습니다. 자, 어디까지 얘기했었냐면
여기 전유 부분 관리는 직접 하겠지만 이 공동주택이라는 거는 어떤 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관이나 뭐 배관, 전기 뭐 이런 걸 다 나눠서 쓰는 거잖아요. 공용해서.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각자 사실 관리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럴 수 있는 기술력이 없잖아요. 기술이라고 해서 대단한 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런 거를 누군가에게 맡겨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관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 문제는 이렇게 큰 곳에는 전기가 뭐가 들어오냐면 22.9kV가 여과 없이 들어와요. 이거 감전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압이 들어가는 곳에 절대로 이제 일반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위험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해놓고 또 화재 감지기도 마찬가지예요. 불이 났을 때 작동을 해줘야 되는데 혹시 작동 안 될까봐 이런 거에 대한 모든 관리를 누가 해요? 이런 거를 관리자를 맡기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리자들이 하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 폰을 하든지 핸드폰을 하든지 무전기를 하든지 뭐 저기를 하든지 관리자가 하는 일은요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사람 손이 가야 사람 손이 가야만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관리인 거예요. 그러니 무슨 대단한 걸까요? 처음부터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시설 관리는. 다만 전기처럼 이렇게 위험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대신할 수 있는 안전 관리자 정도가 정말 필요한 건 거죠. 소방에 대해서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소방에 대해서 소방 안전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기계는 솔직히 안전관리자가 기계 안전관리자라고 안 하잖아요. 기계 설비 유지관리자라고 하잖아요. 그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예. 안전관리자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책임지는 사람들이고 요것도 물론 책임은 지겠지만 좀 그 상황이 약간 다르죠. 이러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는 처음부터 대단한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전기 되게 위험하니까 전기 기사님들 해가지고 기사님들이 좀 와서 안전 좀 대신 해줄래요 하고 부른 거지. 이게 무슨 대단한 기술력이 있어가지고 막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관리소 가면 기술 하나도 못 배워요. 그게 기술자냐? 뭐 전기 기술 따고 거기 그냥 그게 처음부터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대단한 기술이 필요 없는 것뿐만 아니라 대단한 노동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저 사람 손이 가는 것. 사람 손이 가려니까 결국 뭐예요? 집안일 하듯이 집안에 사실 우리 전업주부 없어져 봐요. 며칠 없어져 봐요. 완전히 난리 나지. 예. 하는 듯 하면서도 잘 보이지가 않는 거. 그게 집안일이거든요. 그런 거 하는 것처럼 관리 일도 비슷한 일이에요. 손이 가는 것. 그러다 보니까 대단한 뭐가 없는 거. 전 보이는 거. 그리고 잡부인 거.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소일거리로 하기 좋다라는 그런 이유지. 여기서 무슨 대단한 무슨 비전과 뭐 미래의 꿈을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처음부터. 근데 이거를 뻔한 거를 갖다가 뭐 거기 가면은 뭐 기술도 못 배운다. 처음부터 배울 거 기대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뭐 거기 가면 뭐 아무거나 한다. 잡부다. 예. 원래 관리란 게 이것저것 다 하는 게 관리거든요. 뭐 무전기 청소할 때 청소하는 사람 따로 부르고 그거 실링하는 사람 따로 부르고 주파수 장치하는 사람 따로 부르고 다 따로 부르나요? 안 하잖아요. 그냥 관리자가 다 하잖아요. 그거를 좋게 말하면 관리를 하는 거고 나쁘게 말해서 자꾸 잡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설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너무. 여기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제가 30대 오지 말라는 이유가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젊은 사람이 와서 나이 든 사람이 밀려날까 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20, 30대가 와가지고 여기에 매몰될 만한 그런 좋은 곳이 매몰될 만한 그런 좋은 곳이 아니라고요. 여기가 오시면 매몰되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기대를 갖지 마시고요. 너무 여기다가 뭘 하지 마시고 그저 내가 퇴직을 했는데 경제적인 좀 급여가 필요하다.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돈 없이 살겠어요? 최소한의 행복을 위해서, 그죠?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기에는 괜찮다라는 그쪽에서 이 모든 게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을 헷갈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근본. 뭐 여기 와서 꿈과 비전을 갖고 내가 미래를 어떻게 그런 거 없어요. 시설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최소한의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경제 활동을 여전히 이어나갈 수 있는 거. 그걸로 내 손이 좀 가면서 주변이 살기 좋아지고 하는 그게 다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 오해하지 마시고 시설은 이런 곳이니까 여기다가 너무 큰 가치와 비중을 두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자꾸 욕하는 사람들은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초점부터가 잘못 맞춰진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강에 와서 왜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큰 오션이 나한테는 안 나오나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 똑같아요. 그냥 강은 강에 물이 흘러가는 것 뿐이에요. 거기서 배를 타고 아무리 줘도 다른 나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시설에 대해서 너무 막 가끔 욕하는 분들 계시는데, 거기 뭐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욕하는 분 계시는데, 예, 처음부터 방향부터 다시 생각해보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시설 떠나면 그만이에요. 근데 꼭 안 떠나고 시설에 앉아가지고 그 얘기가 돼요. 예,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보니까 그런 오해 내려놓으시고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만큼의 눈높이로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끔 이제 이렇게 악플 남기는 분들 계시고 그래서 예, 좀 나름 이런 거는 좀 자제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퇴직하시는 분들, 퇴직하신 분들, 예, 이런 분들 여기서 시설에서 다음 쭉 경제 활동하면서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예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건 딱 그 정도까지 여러분이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수입 없는 것보단. 그죠? 자, 질문 보내는 이메일을 알려드릴게요. ksjun3610 네이버닷컴입니다. 시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요. 우리 채널 정주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꽤나 많아요. 지금 200개 훨씬 넘었죠? 네. 정주행하시면 돼요. 만약에 도저히 난 정주행 못하겠다. 너무 많다. 그러시면 밑에 여기 더보기 누르셔서 책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요거 책에 보면 2편만 보시면 시설 관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다 맥을 잡을 수 있도록 써드렸어요. 가격 가끔 묻는 분 계시는데 5,000원입니다. 저한테 커피 한 잔 대접해달라 그 뜻이에요. 더 이상 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 관리에 관심을 갖고 또 제2의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조금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소식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